오늘 배울 전치사는 by. by는 개념 자체도 어려울 뿐더러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문들과 각 쓰임새를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준비하는데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대신 다른 강의들에서는 볼 수 없던 차별화되는 내용으로 확실히 이해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길어서 2부로 나누어 개념을 잡고 전치사 부시기의 스토리텔링은 마지막에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선 가장 많이 쓰는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외에도 정말 많은 뜻이 있는데요. by의 가장 근본적인 개념은 바로 여기서 시작합니다. 직접 그 일을 있게 하는 것. 그 일을 있게 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그 일을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 일을 발생하게 하는 것, 그 일을 존재하게 하는 것 등을 말합니다. 그 일을 있게 하는 것. 물론 그것은 사물이나 현상뿐만 아니라 사람이나 동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쓰실 땐 공식처럼 이렇게 생각의 흐름을 가져가 보시면 좋아요. By who? By what? 직접 그 일을 있게 하는 것은 who? 누구일까? 또는 what?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A. By A. 이제 예문을 같이 보죠. He was attacked by the shark. He was attacked. 그는 공격을 당했다. by. 직접. 그 일을 있게 한 것은 who or what? The shark. 근데 직접이라. 사실 이 문장은 상어에 의해 공격을 받았다고 이해하고 끝내도 됩니다만 그 안에 깔려있는 깊은 뉘앙스까지 이해를 해야 다른 by의 쓰임새를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장면을 떠올려 볼까요? We Bare Bears라는 미국 애니메이션이 있는데요. 저작권상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거기에 나오는 놈놈이라는 코알라가 기르고 있는 상어들로 주인공인 곰들을 공격하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어떤 장치를 통해 상어들을 통제하고 있는데 그 장치로 곰들을 공격하게 만들죠. 이런 상황에서 곰들은 누구에게 공격을 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The bears were attacked by the sharks? By the koala? 곰들을 직접 물어뜯으면서 실제로 공격한 것은 바로 the sharks, 상어들입니다. 코알라도 분명히 공격 명령을 내리기는 했지만 공격이라는 일을 가장 직접적으로 수행한 것은 바로 상어들이니까요. 이렇게 by란 누가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직접적인 역할을 했는가, 누가 어떤 행동을 실제로 수행했는가를 따지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했던 거죠. 하지만 이런 장면처럼 상어에게 명령을 내린 사람이 반드시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by란 직접 그 일을 있게 한 것이 누구냐, 무엇이냐를 따지는 것일 뿐이죠. 예문들을 좀 더 보면서 감을 잡아봅시다. This video was made by Lex. 이 영상은 만들어졌다. 직접 그 일을 있게 한 것은 Lex. 특히 이번 영상의 경우에는 제 은사님의 가르침이 없었다면 다른 강의들과 다른 획기적인 설명을 하는 것이 불가능했을 겁니다. 다만 This video was made 라는 일이 일어나는데 직접적인 역할을 한 것은 Lex라고 할 수 있어요. 가르침을 얻어 왕초보 눈높이에 맞게 좀 더 다듬은 뒤 영상을 만드는 행위를 직접 실행한 사람은 렉스니까요. 그래서 by Lex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연구가 유독 어려운 데다가 개인 사정까지 겹치면서 정말 영상 제작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정말 많았지만 여러분들의 응원이 있었기 때문에 늦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내 영상을 세상에 선보일 수 있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This video was made 라는 일이 일어나기까지 여러 사람들의 노력과 도움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직접적인 역할을 한 사람을 뽑아서 말해본다면 렉스다. 이런 숨겨진 뉘앙스까지 있을 수도 있는 게 바로 by입니다. By who? By what? By Lex. 직접 그 일을 있게 한 것은 Lex. by는 수동태에서만 쓰이는 것은 아니에요. We went to Canada by plane. 우리는 캐나다에 갔다. 직접 그 일을 있게 한 것은 뭘까요? plane, 비행기라는 뜻입니다. 물론 캐나다에 간 것은 우리지만 한국에서 캐나다까지 걸어서 갈 수 있을까요? No, 비행기를 타고 가야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캐나다에 가는 일이 이루어지는데 직접적인 역할을 한 것은 plane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plane이 없었다면 we went to Canada라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테니까요. 참고로 by plane에서 plane이라는 것은 a plane, 셀 수 있는 비행기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plane, 비행기가 가진 동력 또는 비행기라는 운송수단 정도를 뜻해요. 추상적인 개념인 거죠. 그래서 어를 붙이지 않고 셀 수 없는 명사처럼 쓰는 겁니다. 그리고 더와 관련된 개념 강의는 오른쪽 위에 카드를 참고해 주시고요. 자, 좀 더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1번은 왜 틀린 말일까요? 생각을 해보면 과연 a plane, 불특정한 어떤 한 비행기로 캐나다를 갈 수 있을까요? 비행기를 하나 아무거나 골랐는데 캐나다 입국 허가를 받지 않은 제주도행 비행기라면, 아니면 이런 작은 경비행기라면 어떨까요? 애초에 한국에서 캐나다까지 갈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아무거나 불특정한 한 비행기로 캐나다에 갔다는 말이 이상한 겁니다. 비행기라는 운송수단으로 캐나다에 갔어. 비행기 타고 캐나다에 갔어. 비슷하게 다른 운송수단, 교통수단도 by car, by bus, by train 이렇게 쓰시면 되세요. I went to Incheon by bus. 직접 그 일을 있게 한 것은 bus, 버스라는 운송수단. 예쁘게 의력하면 버스 타고 인천에 갔다. I will go to 경주 by train. 직접 그 일을 있게 하는 것은 train, 기차라는 운송수단. 예쁘게 의력하면 기차 타고 경주에 갈 것이다. 지금까지 봤던 예문들 중에 대표 예문들만 다시 보면서 by의 느낌을 좀 더 다지고 넘어가죠. He was attacked by, 직접 그 일을 있게 한 것은 the shark. This video was made by, 직접 그 일을 있게 한 것은 Lex. We went to Canada by, 직접 그 일을 있게 한 것은 plane. by가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다면 그냥 영어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용하시면 더 좋습니다. He was attacked by who? By what? By the shark. This video was made by who? By what? By Lex. We went to Canada by who? By what? By plane. 오케이? 자, 그리고 어떤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면 그에 따른 어떤 결과물도 존재할 수 있겠죠. 특히 write를 하거나 make를 했다면요. write를 했다면 책이나 시 같은 결과물이 있을 수 있고, make를 했다면 어떤 물건이 만들어졌을 수 있겠죠. 그래서 무언가를 만든 작가나 제작자 등을 표현할 때 by라는 전치사를 사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This is a painting by Picasso. A painting by, 직접 그 그림이라는 결과물을 있게 한 것은 피카소. 직접 그 결과물을 존재하게 한 것은 피카소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경우는 딱히 다른 사람이 개입할 여지가 별로 없겠죠. 그냥 피카소가 그렸구나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다만 a cartoon, 만화의 경우에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만화의 그림을 담당한 대표 작가 A가 있고 채색에 도움을 준 보조 작가 B가 있다고 해봅시다. 물론 같이 고생을 하긴 했지만 만화라는 결과물이 존재하는데 가장 직접적인 역할을 한 사람을 뽑는다면 A일까요? B일까요? A가 되겠죠. 물론 도와주신 분의 이름 또한 감사함을 담아 만화의 어딘가에 채색 by B라고 이름이 표시되긴 하겠으나 그 만화 작품 자체는 사람들에게 대표 작가 A의 작품이라고 알려지게 될 겁니다. A cartoon by 이말년, A cartoon by 주호민 이런 식으로요. 책도 비슷합니다. Books by Dan Brown, 천사와 악마, 다빈치 코드 이런 작품들로 이름을 알렸던 작가인데요. 제가 영어 원서 읽기를 이 작가의 책들로 처음 시작해서 많은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애정하는 작가 Dan Brown의 책들 Books by Dan Brown. Books, 직접 그 결과물을 있게 한 것은 Dan Brown. 직접 그 결과물, 책이라는 결과물을 존재하게 한 것은 Dan Brown.
책도 출판되기까지 책의 오탈자를 검수하는 사람도 있고 표지 사파를 그려주는 사람도 있고 책을 디자인하고 인쇄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의 책 제작에 참여를 합니다. 다만 다빈치 코드라는 책이 존재하는데 가장 직접적인 역할을 한 사람을 뽑는다면 댄 브라운이라는 작가라고 할 수 있겠죠. 전치사 by는 문맥상 이런 개념이 깔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제 by의 다른 사용법을 살펴봅시다. 장소와 관련된 by. 이때의 by는 흔히 near과 next to와 비슷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We had a picnic by the river. 이 문장을 뜯어봅시다. 우리는 피크닉을 했다. 직접. 그 일을 있게 한 것은 the river. 직접. 그 일을 이루어지게 한 것은 the river. 예를 들어 한강에 피크닉을 갔다고 해봅시다. 딱 강 옆에다가 돗자리 깔고 치킨 먹고 라면 먹고 한강 보이게 사진도 찍고 느낌 있죠? 근데 우리가 거기서 피크닉을 하는 이유는 한강이 있기 때문이죠. 똑같은 장소인데 한강이 없었다면 아마 우리는 거기에 피크닉을 가지 않았을 겁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피크닉을 하는데 가장 직접적인 역할을 한 것은 바로 the river인 거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가능한 the river 가까이에 앉아서 피크닉을 하게 됩니다. 거기까지 갔는데 기왕이면 한강 바로 앞에 자리 좋은 곳에 앉으면 더 좋잖아요. 그쵸? 한강 때문에 간 것이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런 맥락에서 by에는 어디 가까이에 라는 뜻이 있는 겁니다. 이걸 이제 near과 비교해보면 느낌이 더 확실해요. We had a picnic near the river. 강 근처에, 거리가 멀지 않은 곳에. By the river가 강 근처에 간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아주 가까운 곳에 있을 수밖에 없던 반면 near the river의 경우 그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distance, 거리상 가깝다는 정보를 알려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강 바로 앞은 아니지만 강이 눈으로 보이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near the river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꼭 보이지는 않아도 걸어서 5분 거리, 10분 거리 정도면 near, 가까이 있다고도 할 수 있겠죠. 어느 정도가 가까운 것이냐 그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요. 하나 더 봅시다. She stood by the door. 그녀는 섰다, 서 있었다. 직접 그 일을 있게 한 것은 the door. 그녀가 서 있는데 그 문이 직접 그 일을 이루어지게 했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마치 한강 때문에 피크닉을 거기서 했듯이 여기서도 그 문 때문에 거기에 서 있는 겁니다. 그 문과 관련해서 혹은 그 문이 있는 장소에서 뭔가 할 일이 있다는 느낌이죠. 예를 들어 문을 열고 들어가거나 문에 노크를 하거나 아니면 아주 구체적으로는 문이 이렇게 식당의 홀과 주방 사이에 있는 문인데 식당에 있는 VIP 손님이 부르면 즉시 달려가기 위해서 음식이나 음료를 손에 딱 들고서 기다리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문 근처에선 어떤 이유가 있으므로 아니면 문이 있는 그 장소에서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문으로부터 아주 가까운 곳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by는 단순히 거리가 가깝다는 뜻의 near과 비교해 봤을 때 더 가까운 곳, 아주 가까운 곳을 말하는 단어가 된 것입니다. 오케이? 보너스로 next to까지 비교해보죠. next to는 이렇게 수직선상 나란히 있는 느낌입니다. 가로축으로 옆에 위치한 것, next to. 반면 by와 near의 경우에는 꼭 the door의 옆에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주변에 어디든지 있을 수 있죠. 가까이에만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수직선으로 나란히 있느냐 아니면 이렇게 동그라미 안에 있느냐, next to는 느낌이 확실히 다르죠. by와 near는 상당히 비슷하지만 그 근본적인 개념을 따져봤을 때 by가 더 가까이 있는 곳을 나타낸다는 것 기억해주세요. 뉘앙스 차이 구분되셨나요? 좋습니다. 그 외에 drop by, stand by와 같은 수거들도 장소와 관련된 수거들인데요. 이것들도 왜 by를 쓰게 된 것일까? 그 이유 또한 by의 근본적인 개념을 통해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drop by는 주로 차에서 내려서 잠깐 들리는 것을 말해요. 차에서 drop 하는 거죠. drop by는 단독으로 쓰기도 하고 by 뒤에 장소를 써주기도 합니다. I dropped by her office. 나는 차에서 내렸다. 직접 그 일을 있게 한 것은
her office. 그녀의 사무실에 볼 일이 있어서 차에서 drop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나가는 길에 her office가 보여서 잠깐 인사하려고 drop by 들렸거나 her office에 마침 전달해줄 물건이 있어서 drop by 들렸거나 뒤에 구체적인 장소를 쓰지 않고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는 그 장소가 생략된 사례입니다. 나는 차에서 내릴 것이다. 직접 그 일을 있게 한 것은 명시되어 있지 않죠. 대화를 계속 주고받았던 맥락이 있어서 어디에 들린다는 것인지 서로 알고 있거나 I'll drop by your office after dinner 아니면 구체적인 장소를 콕 집어서 말하기가 애매해서 그냥 drop by 한다고 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딘지는 정확히 아직 잘 모르겠고 말하기도 애매한데 아무튼 네가 있는 그 장소에 들릴게 drop by 잠깐 들리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본다면 드라마나 영화 촬영장에서 stand by라고 하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연기자들은 각자 대본을 읽어보고 현장에서 알려준 지시도 있기 때문에 각자 어디에 서 있다가 어디로 가서 연기를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Stand by the cafe, stand by the tree, stand by the man 등등 각자 어떤 위치에 있어야 할지 문맥상 알고 있으므로 생략을 하고 그냥 stand by라고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또는 각 연기자들이 서 있어야 하는 위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중 어떤 장소 하나를 콕 집어서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는 점도 있었을 겁니다. 이렇듯 애매해서 그냥 stand by라고 말하는 것일지도 모르죠. 이유에 어쨌든 by 뒤에 오는 말이 이렇게 생략되는 일이 흔하다 보니까 drop by, stand by 이게 마치 하나의 표현인 것처럼 굳어서 즉 관용 표현으로 굳어져서 널리 쓰이게 되었을 겁니다. drop by, stand by 관용 표현이라고 하니까 또 생각나는 표현이 있는데요. step by step, step 직접 그 결과물을 있게 한 것은 step 다시 말해 스텝이라는 결과물을 존재하게 만든 것은 스텝이다. 즉 어떤 스텝이 있었기에 그 다음 스텝이 존재한다는 뉘앙스입니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이런 정도의 뜻이 된 거죠. I learned it step by step. 나는 그것을 배웠다.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비슷한 뜻으로 little by little도 이해가 가능하겠습니다. 조금씩, 서서히 정도의 뜻을 가진 수거인데요. step by step은 계단처럼 뭔가 단계가 올라가는 맛이 있다면 little by little은 정말 조금씩 꾸준히 올라가는 느낌입니다. little이라는 것을 존재하게 만든 것은 little이니까요. 그래서 해석은 조금씩, 서서히, 천천히 이 정도로 합니다. step by step이나 little by little은 둘 다 조금씩 쌓여가는 느낌이죠. 같은 개념을 적용해서 day by day라고도 할 수 있는데 step 대신 하루하루를 기준으로 뭔가 바뀌는 느낌을 묘사하는 겁니다. 날마다, 나날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세요. I can feel I'm getting stronger day by day. 난 느낄 수 있다. 내가 강해지고 있는 것을 날마다, 나날이.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영상이 조금 길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by만큼은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같이 예문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시간의 뜻에서 쓰이는 by의 뜻, 그리고 by와 until의 차이점, 그리고 각종 숫자 계산에서 쓰이는 by, 마지막으로 What do you mean by? 라는 표현까지 상세하게 더 살펴보고 전치사 푸시기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이어갈게요. 다시 한번 기다려주신 구독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